그렇게 된다는 거죠. 배운 그대로 상대 기관 찾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중앙급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중앙위원회 심의, 지자체급에서는 지방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그렇게 돼 있죠. 안 나온다고 그랬죠, 시험에도?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법조문의 절차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태를 자꾸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한다면은요, 예를 들어 그 위에 가운데 B번 보세요. 지방의 의견 청취, 그러면 읽을 거 다 읽었어요, 실은. 그 다음에 D급번에 협의 심의, 그러면 읽을 거 다 읽었다고. 이런 절차 거치구나 하면 돼.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여러분이 알고 좀 책을 보자는 얘기였고, 그 다음 오른쪽에 송부 공고 열람입니다. 자, 시관 군수가 세워서 올려보내니까 도지사가 도장 찍었고,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올려보내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장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장 찍은 사람들이 자기 책상 서랍 안에 밀어 넣어놓으면 될까요?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올려보낸 사람에게 되돌려보내겠죠. 그걸 송부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되돌려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되돌려받은 사람이 공고 열람시키는 거지. 그래서 송부 공고 열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목의 형태에서만 내용을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그 조문에 일일이 파악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읽어볼 수 있더라도, 송부 공고 열람 절차가 있구나라고만 받아들이시라는 얘기, 앞으로. 그 다음에 3번, 효력 나왔네. 효력이란 단어가 나오면은요, 내용을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주로 광역계획권에서 현안 사항에 대한 특정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수립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적, 개별적, 구체적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실효 제도도 없다라고 쓰고 있네. 제한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반대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이라는 단어에서 모든 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바로 그냥 그렇게 돼 있고, 바로 그 밑에 그 핵심 다잡기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행정계획 수립에 이제 기본 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초조사, 의견, 정치, 협의, 심의라는 기본 뼈대하에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다가 하나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기본 형식을 알면은 나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거기 그 교재도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제 말씀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46페이지. 46페이지 가면은 광역도시의 조정이라고 해서 넓혀보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다음 과정에서 학습하시면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47페이지 갑시다. 자, 도시계획은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둘 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죠. 광역도시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거기는 형식 절차는 다 똑같고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약간의 차이 나는 것만. 거기 보면은 1번 제일 위에 제2절 도시계획 키워드를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려요.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종류가 뭐뭐 있나요?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거기다 이제 밑줄 그으시면 돼. 시험에도 그렇게 자꾸 묻죠. 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해놓고 틀렸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관할구역 하나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네모박스 도시기본계획의 개념 설정을 보니까 일정한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밑줄 그으세요. 종합계획 밑줄 긋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그 두 가지 단어가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요,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모든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도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 들어갑시다.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모박스 바로 위에 정책 방향 단어 보이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도 모르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아래 도시기본계획이 있죠. 광역도시라 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거죠. 형식들을 봤을 때 7, 8에. 그러니까 당연히 상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계획이고 이게 하위계획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그 틀에 따라 보세요. 교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하위계획이니까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 다르다면 뭐가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해야 되겠죠? 광역도시에 우선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제목이 뭐예요? 수립기준. 그럼 뭐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만 보는 거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수립권자에서 원칙이 특광시장, 시장 군수로 되어 있죠. 교재 4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그러면서 예외가 있네. 예외는 시군 지역에서 예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네모 박스에 시군 지역 중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있는 것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2번은 뭐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에 있더라는 거죠. 그 예외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억번은 또 다른 예외로서 관할구역을 벗어나서도 세울 수 있다는 건데 뭐 그 다음에 기억하도록 하고요. 2번 보세요. 이 중에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초조사 들어갑시다. 기초조사 거기 기억번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경우에 기초조사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좀 전에 앞페이지 43페이지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기초조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내용이 같으니까 준용한다고 써버린다는 거야. 그거 갖다 쓰라는 얘기야. 그대로. 그래서 기초조사 한다라고만 알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의견 청취도 보세요. 거기 A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경우의 주민관계자분과 의견 청취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네. 똑같은 것들을 중복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보통 법률 그런 그 입법 기술상의 준용이라는 것을 쓰게 된다고. 그럼 같은 내용이란 얘기죠. 같은 내용. 앞에서 읽어봤던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지자체장의 의견들, 지자와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겠죠. 어디에요? 시군의회가 되면 되죠. 서울특별시의회, 그 다음에 일반시의회 하는 거니까. 배운 내용 그대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협의심의. 자, 특광시장도 또 스스로 확정지었고 도지사가 승인권자죠. 그럼 둘 다 지자체장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협의심의 단어 보이면은 권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협의 대상기관, 심의 대상기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나는 그대로 갖다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송부 공고 열람도 보세요.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우면 도지사한테 올려보냈죠. 도지사가 도장 찍은 다음에 어떡하겠어요? 다시 올려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게 송부라고요. 그러면 되돌려 주니까 되돌려 받은 사람이 공고 열람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명칭 그대로 협의, 심의, 송부, 공고, 열람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효력도 나와 있네. 효력은 아셔야죠.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며 구체적 제한을 갖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체적 제한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고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오른쪽에
국가계획이란 게 있다고요. 국가계획.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의 영역 안에서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된다? 그걸 국가계획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럼 국가계획이라는 국가라는 단어가 보였으니까 수립 주체가 누가 되면 되겠어요? 국토해양부 장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중에서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에 포함된 내용으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계획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가만히 보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자료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 11페이지. 자, 자료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가지고 계신 자료 11페이지. 자료 11페이지에 거기 위쪽에 국토계획의 전체 책이라는 것 있죠. 그거 펴놓으시고 다시 좀 전에 교재 읽었던 거 다시 보자고.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자료 보세요. 국가계획 위에 뭐가 있는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330만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사항을 모두 포함한 기본계획의 영역 안에서 국가계획이 빠져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체계를 이해를 하고 보시라는 얘기야. 체계를 이해하고. 거기 뭐 국토종합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획의 명칭이 한꺼번에 4개가 나오다 보니까 연관이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지 그거. 이런 걸 국가계획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냥 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수립 절차였는데